안녕하세요. 히든스타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61포인트, 1.29% 상승한 2168.28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3% 오른 736.8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됐던 제8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화가 나눠졌다, 그리고 진전이 지속되었다라고 평가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신학통신도 중요한 합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오는 4월 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4월의 회담이 4월 말 협상 타결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계속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또 4월 바로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는 과거로 돌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길을 함께 찾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에 대한 관계를 그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정말 4월 정말 다이나믹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저희 히든스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에 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타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네. 코스피 한번 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뭐 날짜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2분기에 이제 첫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 월봉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19년 넘어와서 1분기의 첫째, 그러니까 1월 2일 거래일 날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신고식을 거하게 치렀었던,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2분기의 스타트는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깔끔하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부분들이 이어지냐면은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중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들도 그림이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좀 같이 더해지면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굉장히 좀 강력한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분위기를 좀 잘 타고 이제 좋은 흐름으로 좀 잘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과 믿을 만한 멘트들이 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오늘 지금 당장에서는 뭐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지만은 시장이 하루라도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이제 뉴스에 대한 내용들은 약간 좀 부담감과 갈등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말을 좀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과 그다음에 외인 쪽의 쌍끌이 매수 수급이 굉장히 좀 깔끔히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 단발적인 저점 매수의 부분들이 아니고 지속성을 좀 유지를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관찰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라는 종목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포스코도 괜찮았었고, 그다음에 뭐 KB금융이라던가 신한지주 등 금융주들의 흐름들도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은 뭐 지수를 좀 반등시키기에 좀 견인제 역할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오늘 수고를 좀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한 가지 좀 주요 사항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그 1월 달에 코스피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 과거에 우리가 좀 뛰어넘어야 했었던 뭐 이런 이제 기술적인 저항대라던가 그다음에 뭐 전고점 돌파 이런 패턴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구간들이 좀 나와 있었는데,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지난번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좀 거리를 좀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구간들이 이제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좀 저항대에 좀 닿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면서 증시가 앞으로 뭐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김칫국을 마시는 거는 조금 좀 이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근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면서 요즘에 수급들, 그다음에 특히나 오늘 코스피를 좀 견인했었던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요즘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시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수를 믿고 가기보다는 그런 뭐 여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파생해서 그 다음에 뭐 잘 갈 수 있는 수혜주들을 찾는다던가 4월 달에 일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를 받고 단기간 안에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중소형주 쪽에 저는 이제 메리트가 좀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코스피는 적어도 한 2,2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그런 구간대가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 안심을 하면서 약간 좀 지수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제가 어제 네. 네이땡 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네. 찾아봤는데 이제 악재가 터졌잖아요. 그 제약 네네. 바이오 종목 네,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그래서 오늘 사실 제약 바이오가 좀 안 좋을까 걱정을 했는데 잘 이겨내더라고요. 네, 그쵸? 생각보다 코스닥, 오늘 그쵸? 괜찮았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이제 멘탈이 강해지신 겁니다. 어.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죠. 작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한번 경험하셨고요. 거기다가 올해 초에 셀트리온 뭐 분식회계 논란 한번 경험하셨고, 또 터지는 부분들이었고, 또 얼마 전에 한미약품에 대해서 뭐 기술 수출 얘기도 좀 있었고,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하도 터지니까 이제 경험이 이제 쌓이신 거예요. 지식들이 쌓이시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들은 뭐 괜찮겠지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일단 코스닥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1%대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오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은 특히 뭐 어떤 특정 업종이 좋았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전반적으로 그냥 강세장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현재 구간은 아무래도 우리 지난 3월 달에 그 뭐 아래 공포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제가 이 얘기를 잊어버리는 데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말씀을 어허. 드렸었는데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 나오지도 않거든요. 음. 그때 이제 하락의 원인이었던 부분들이 미국의 4분기 GDP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인데 두 개가 다 해소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좀 마음 놓고 거래하셔도 되는 안도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좀 수익이 많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4월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3월은 네. 조금 우리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럼 네네. 4월은 조금은 좀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부실주들 한번 거래 정지 다 끝났고요. 다 네. 끝났고 현재 살아남은 종목들은 어쨌든 역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코스피 진단할 때 오늘 코스피의 견인은 SK 하이닉스가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니까 코스피의 뭐 시가상위 상위 종목 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요즘 SK 하이닉스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코스피 시장 브리핑을 좀 하는 날에는 특징주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자주 들고 와서 그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과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SK 하이닉스의 뭐 이제 뭐 투자 전략 글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분석, 그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종목 분석글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사실 상반기가 1분기가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멘트들을 좀 많이 뱉어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디램 가격이 뭐
떨어진다던가 뭐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상반기 때는 좀 힘을 못 쓰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힘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수급들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주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넘기고 새로운 추세를 좀 쓰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만들었던 뭐 9만 원대,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막 10만 원대를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9만 원대 위치로 좀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딱 그 길 앞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가격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대를 두들기다가 여기를 넘으면은 그 다음을 기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번 이제 대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시장이 같이 한번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좀 힘을 줬었던 구간들도 나왔고요. 여기서 돌파의 액션은 나지만 이제 안착이 안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오늘 갖다 붙이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들, SK 하이닉스를 지금 사고 있는 수급의 주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 쪽 거기다 이제 연기금이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묵직한 수급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라인 때는 좀 뭐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이 계속해서 같은 구간대를 좀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한번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더해지는 뭐 거래량이라던가 혹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위쪽에 매물대를 소화해낸 이후에 더 붙는 이런 상승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1월 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월 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꾸준하게 조금씩은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다음에 전국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가는 종목들만 가고 테마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제 흐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1월 달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 구간을 올라가는 이런 구간대에서 거의 막 2년, 3년 동안 소외가 됐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갑자기 이제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놓치시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가 이 윗공간을 상방으로 이제 뚫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이 움직임의 뭐 1.5배 이상의 더 빠른 흐름들은 중소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도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스라는 종목들은 충분히 움직임의 입질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뭐 거래량이 적은 YIK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는 지금은 뚫어야 되는 주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윗공간으로 이제 좀 랠리를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지금 당장 뭐 테마를 뭐 찾기보다는 중소형 IT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종목들을 좀 많이 선정을 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수익 내기에 조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말에 우리를 모두 깜짝 놀라게 했고 오늘 정말 장세 좋았는데 이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하한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일단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뭐 원인은 다 아실 거예요. 인보사가 그동안 10년 넘게 사용했던 이 인보사라는 약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사실 알고 보니까 그죠. 이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본인들도 몰랐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은 정말 기술이 부족해서 몰랐다가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제 알게 된 것이냐. 요 논의를 좀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약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이다.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코오롱 측에서 이제 앞으로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15일쯤 해서 그때쯤에 이제 내부 검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흐름들이 또 진짜 나빠지느냐 아니면 회생하느냐 이런 이제 저는 갈림길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장중에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주말 동안에
거래는 안 되지, 뉴스는 점점 확산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에 오늘 매도를 걸어두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완전 하한가로 흐름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적이 거의 몇 년 만에 일어난 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종목인 코오롱 티슈지는 상장 이래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저가를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비슷한 케이스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정말 뭐 회계 같은 정말 회사에 존폐가 걸린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살아나서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던 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케이스도 회사가 잘 대응을 하느냐, 얼마나 더 성실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요. 사안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대처는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마 신용으로 투자한 물량들, 신용 반대 매매는 좀 나올 수 있겠으나 현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큰 걱정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회사가 정말 좀 반성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네네.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화가 나시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다른 일이 터졌을 때보다는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일단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이번 사건을 제가 보고서 좀 확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일 터지기 전에 거래소나 뭐 어디서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소문이 돌잖아요. 그것 때문에 먼저 뭐 거래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조회 공시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문제가 있다. 식약처 얘기하고 FDA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사안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제로투세븐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3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500원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참 흐름 좋았는데 장 막판에 쭉 빠졌어요. 네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이 제로투세븐이라는 회사가 제가 내용에 대해서 그날 이제 방송 통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인구 관련 최근에 우리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정부가 대책을 세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이 회사가 우리나라 매출 때문에 막 주가가 막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중국에서의 영향들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중국 뭐 화장품주나 중국 소비주가 움직이는 거랑 좀 많이 밀접한 움직임들이 보여서 저는 이 회사는 중국 소비주로 보는 게 맞다. 그런 설명들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마이너스 구간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크게 상관없다 생각하고 지금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회사 작년에 작년에 한 11,000원대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전 연도에는 12,0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현재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싼 가격이고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돼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오늘은 좀 밀렸지만 전반적으로 흐름들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중 협상이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이 뭐 사드나 한알령 같은 그런 문제들도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일단 목표가까지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나노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3,400원인데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5.8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장 초반에 이 종목 쏙 빠지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도 딱 줬고요. 오늘 좀 좋았거든요. 흐름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라서 오늘 뭐 TV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드리고자 해서 종목 AS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뭐 이제 나노 같은 경우도 한 장중에 5%뭐 이상 좀 올라가면서 좀 단기 혹은 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짧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수익들을 좀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종목이 좋았다고 하기보다는 뭐 시장의 종목들이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양봉 전환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올라가는 뭐 그런 좀 좋은 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나노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뭐 추경에 대한 발표라던가 정부의 이제 지속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좀 부각을 더 받을 것이고 그동안에 이제 부각이 덜 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노가 저는 충분히 그런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제 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뭐 이제 촉매 필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좀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날 것임이 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새로운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한다면은 나노라는 종목이 사실 과거에 움직였었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제 막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이제 뭐 처음으로 지난번에 거래량을 이제 주봉상에서 한번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많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봉상의 차트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노라는 종목은 오늘은 뭐 이제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뭐 양봉 마감 정도만 좀 마무리를 했지만은 우리가 추후에 좀 기다림을 좀 보면서 어차피 이제 시장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뭐 조정 구간이라던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테마주의 순환 매장세가 다시 한번 또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또 써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나노에 충분히 같이 동반 상승, 그다음에 단기간 안에 빠른 상승을 좀 해줬었던 종목이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요 여유롭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음봉 내려주고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씩 뭐 나눠서 담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네. 이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좋은 말 나오면 올라갔다가 나쁜 말 나오면 또 떨어졌다가 하는데 일단은 좋은 소식이 들려서 네. 증시가 좋으니까 좋죠. 네, 뭐 질문이 갑자기 좀 바뀐 그런 느낌인데, 네, 뭐 일단은 오늘은 뭐 긍정적인 사안들을 좀 보면서 종목을 좀 하나를 좀 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증시보다는 약간 좀 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증시가 반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이후에 오늘 뭐 금요일 갭상승과 그다음에 목요일에 뭐 땡겨주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힘을 좀 들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증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언제 반등하지? 이거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좀 우려감들 추가로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이 좀 빠질 때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더 시장보다는 이제 뭐 방어를 좀 잘해내는 전략을 좀 써야겠지만은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맞춰서 올라가겠지보다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그 배 이상으로 이제 수익을 좀 땡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재료주라던가 그런 수혜주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글로벌 증시 상황들을 좀 같이 보신다고 한다면은 화면을 좀 같이 볼게요.
먼저 이제 뭐 다우존스라던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뭐 2월 달에 만들어놨던 뭐 전고점 부근대를 뭐 갖다 붙이면서 그 우리나라보다는 탄력이 좀 위쪽으로 많이 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뭐 지속적으로 이제 좀 좋은 구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이제 뭐 중국 그 상해 종합 지수를 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위쪽으로 이제 좀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저점에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좀 추가적인 상승 신호탄을 좀 쏘아놓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미증시랑 뭐 중국 증시가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좀 기분이 좋게 나온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였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 관점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증시가 소폭 뭐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당분간은 뭐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증시가 올라가는 만큼 따라가는 종목들이 아니고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좀 수혜를 좀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테마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오히려 2배 이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다비드 전문가께서 종종 우리 차트 설명해 주실 때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했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바닥을 돌파 중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저 다비드 전문가가 가장 사랑하는 차트, 그다음에 제가 항상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이 바닥 돌파주,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그다음에 거래량이 좀 팍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좀 좋아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이슈가 이제 마음에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이슈를 포착했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 이 종목의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는 이제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과거 예시 차트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 바닥 돌파주, 거래량이 동반된 바닥 돌파주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종목 하츠라는 종목이고요.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거래량들을 거의 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은 거래량들이 터졌고 바닥권에서 한번 튀어 올라오는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이것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었던 뭐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었던 한 방의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바닥 돌파로 터지다 보니까 추세 자체가 이제 상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뭐 NX라는 종목도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 돌파, 그다음에 상승 추세 지속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바닥 돌파에서 이제 막 그 상승 과거에는 뭐 1개월, 2개월, 3개월 혹은 뭐 6개월, 1년 이상을 하향 추세로 봤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추세를 바꾸고 위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적풍 전문가님 한번 추리를 해보시죠.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최대 수혜주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우리 많죠. 한번 최대 수혜 섹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이제 최대라고 하니까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이제 뭐 화장품, 화장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면세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두 개 종목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급의 거래량이 발생했던 종목을 이제 두 개를 지금 생각이 나서 확인해봤는데요. 첫 번째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클리오라는 녀석이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좀 강해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적 때문에 오늘까지도 작년부터 해서 계속 지금 무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중간중간에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다비드 전문가님 말씀하신 거랑 좀 일치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한 종목은 JT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그 면세점 얘기 나오고 뭐 중국인들 많이 온다 그런 얘기 할 때 딱 그때쯤에서 주가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거래량
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마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돼서 JTC와 클리오 두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제 요 눈 아이라인이 클리오가 완성시켜준 거거든요. 과연 이 클리오가 정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좋네요.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금도 유치를 했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했다. 네. 일단은 제가 그 옆에 적풍 전문가님이 네네. 제가 좀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온 걸 보면서 살짝 그 약간 좀 닭살이 좀 돋았었는데 제가 그 좀 더 추린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 뭐 섹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쪽을 좀 보시면은 좀 더 추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뭐 이제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뭐 그 기업들이 뭐 기본적인 가치라던가 혹은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이미 이제 지난번 과거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무역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터트려줬었던 그 종목들이 한번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쌓여 있었고 테마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제 뭐 테마가 좀 형성이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과거에 뭐 수소차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그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들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더 그 중소형주들 중에서 좀 단기간 안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선정한 종목은 이제 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 쪽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세 번째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그런 종목들 안에서는 굉장히 좀 부실한 기업들도 많고 좀 문제가 되는 뭐 혹은 뭐 이제 몇백 원짜리 그런 종목 동전 종목들도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그 뭐 제3자 배정 유증이라던가 뭐 이런 그 자금을 유치하고 그 추가적인 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보신다고 한다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쉽게 눈에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지난주였네요. 뉴스가 나왔었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시키겠다라고 네, 맞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제가 또 문과라서 또 모르잖아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반도체 분야도 너무너무 방대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쉽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결국엔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완전 따로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좀 먼저 성장을 해 있고 앞에 이제 쭉 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좀 소외된 부분들이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인가요? 그때쯤에 안 그래도 그런 격차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쪽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낙연 총리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는 일정 중에서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비메모리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고 이번 주부터 좀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이쪽에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다른 작은 종목들도 수혜를 보는 것처럼 일단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그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블록체인하고도 관련이 있나 봐요. 비메모리 반도체랑 블록체인의 관계.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들 봤을 때 데일리 네네. 블록체인이 상한가 찍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것도 뭐 관련된 종목일까요? 직접적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 사실 오늘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어요.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다가 플러스 다른 신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 인수한다. M&A 제휴 때문에 올라간 것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100% 오늘 상한가 갔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3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여야에서 올 초부터 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염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한 상태들이고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날이 이제 3일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랑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랑 뭐가 관계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보다 보면 이게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할 때 필요한 그런 장비들이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비메모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냥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메모리는 저장 이쪽보다는 이제 연산 처리 그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블록체인이 붐이 돼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채굴하신다고 하면은 관련 뭐 장비주들 같은 거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엮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추리해 주세요. 저 네. 수학 잘하세요?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저랑 다른 느낌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 블록체인과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잘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 될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뭐 두 개를 같이 포함을 할 만한 종목들이 사실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눈에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사실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실게요.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좀 소외 기간 이후에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점유율 1위를 좀 목표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좀 시작이 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사실 뭐 이제 블록체인과 비메모리 반도체 어느 정도까지 연관성을 좀 말씀을 하신지는 저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다음 힌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삼성과 이제 엮이는 내용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블록체인 시장 확대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맞닥뜨려져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 쪽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블록체인 시장이 뭐 갤럭시 S10에 지갑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같이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K사인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장 뭐 블록체인의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주면서 오늘도 이제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거래량을 터트리는 모습들도 나왔고 시장에서 뭐 이제 쌍끌이 매수도 같이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도 나와서 일단은 뭐 제가 보는 좋은 종목들은 한 요 정도가 보이는데 다음 뭐 힌트를 좀 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저도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업보브 반도체 그리고 K사인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좀 배타적인가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다 하니까 약간 겁이 나긴 한데 이게 네. 호재로 작용이 돼요? 네, 그 어. 내용이 언제 나왔었냐면은, 그러니까 뭐 공시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이 회사를 깊이 분석하신 분들만 아셨을 만한 내용들인데, 외국계 자본 중에 그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피델리티라고 이제 많이 유명한 그런 이제 외국계 자본이라 보시면 돼요. 이 피델리티 측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기 이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많이 지분을 사서 주가도 많이 이제 움직였던 적이 있었었는데 올 초에 그렇게 한번 수익을 한번 내고 올 초부터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장내 매수하는 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었냐면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뭐 주가 자체가 아예 움직이지도 않을 때 그때 바닥에서 외국계 피델리티가 천천히 조금씩 비중을 사모으면서 비중을 늘리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주가는 한 15%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자금들이 뭔가 이제 단순히 그냥 5% 10% 수익 내려고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얼마나 이제 투자하려고 들어왔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 상황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랑 관계된 그런 내용들도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관계된 종목으로 엮여지는 종목이라서 오늘 장에 좀 강했던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라서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언급해 주실 내용 있으세요? 한 가지 좀 생각이 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좀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저는 이따가 무료 방송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오늘 꼭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일단은 적풍 전문가님께 K사인 그리고 DB하이텍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비드 전문가님께 크리스탈 신소재, GRT 그리고 보이고 또 어버브 반도체도 보이네요. 적풍 전문가님께. 그리고 저 머리 스타일 자주 변신한다고 보내주시면서 다비드님 하면서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고 보내주셨고 GRT 보이고 크리스탈 신소재 일단 보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거는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문자가 조금밖에 안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안에 혹시 정답자가 있는지 또 오늘도 OX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하나, 둘, 셋. X. 오, 있어요?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아까 화면에 GRT 많이 보였는데 오늘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GRT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오늘 뭐 GRT라는 종목의 추가적인 흐름들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GRT가 과거에 뭐 2018년도라던가 혹은 2017년도에는 시세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때부터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이제 차트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좀 땡겨서 보신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뭐 넘지 못했었던 이런 구간대를 위쪽으로 이제 뛰어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대로 잡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들, 지난번 파동의 전고점대를 높이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상승의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그런 그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가가 2,550원 선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은 양봉보다는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음봉 매수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신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은 이제 2,900원 선이 지난번에 전고점이기도 하고 먼저 이제 뚫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1차적으로 보시되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2,900원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 윗공간은 이제 3,200원 선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리 보시는 분들께는 최종 목표는 한 3,200원으로 보시되 중간중간 이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으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음봉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2,400원 선 여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쪽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윗공간은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GRT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200원 그리고 손절가 2,4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아무도 못 맞추셔가지고 어떻게 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잘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 테마면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되게 유명한데 작은 종목들은 사실 놓치고 지나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3일 날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 나오고 하면은 그때 가면 또 이제 블록체인이 뭐니 하면서 막 종목들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오늘 1일이니까 내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잡아드리는 이제 일정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부의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공개 방송에 오시는 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와 또 매매 전략까지 함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아시겠지만 저는 고점에서 막 급등하는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시간 아깝지 않게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 다들 아시죠? 네이땡, 다땡, 그리고 굿땡 있습니다.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전략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먼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은 내일도 그다음에 이번 주에 오늘 같은 시장이 오늘 같은 수급들이 좀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도 좀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무난한 소폭의 추가적인 이런 이제 반등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보되 사실 근데 뭐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그렇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하는 위치에 나왔지만은 결국에 이제 잘 가고 수익을 잘 내는 종목들은 이제 테마주들 안에서만 이렇게 가는 그런 테마들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뭐 시장의 방향성과는 뭐 별개적으로 그런 종목들에만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테마가 가장 힘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새롭게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런 테마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테마주들의 순환을 올라가기 전에 미리 좀 매수를 하셔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기다린다고 하면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만 신경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요. 증시 우상향 가고 있으니까 뭐 3월 달 한 달 조정받았다고 우리나라 증시 꺾이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엎듯이 강세장에 나왔던 것처럼 시장은 우상향이다.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오늘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양지한 순매수로 마무리했었는데
이 외국인들은 약간 좀 선별적인 종목을 사는 반면에 기관들은 그냥 쓸어 담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국내 주식들을 담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종목들이 저평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기관이 사는 종목들을 저는 잘 참고하시면 큰 수익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저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풍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